계약 성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고요. 동그라미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므로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됩니다. 만약에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면 청약의 유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으로 보지 않고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다. 동그라미 3번 교차 청약입니다. 우리는 도달주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양청약 발송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교차 청약도 양청약 도달. 동그라미 3번 틀렸고 동그라미 4번은 청약에 대해서 조건 붙여 승낙하면 이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 동그라미 5번 청약하면서 미리 정한 기간 내 이의가 없다면 승낙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 교차 청약도 도달주의입니다. 발송 아니라는 것. 66번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한테 임대 그런데 동의 없이 임차권 병한테 양도. 틀린 것. 임대차 매해 나오는 문제. 그러면 동의 없이 양도했으니까 당연히 1번 을은 병한테 갑의 동의 받아줄 의무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2번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 계약은 갑자기 유동적 무효라고 떴네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확정 유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는 두 군데 있었습니다. 총칙에서 무권 대리, 두 번째 허가 지역, 그 두 군데가 불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상태고 동의 없는 양도 계약도 확정 유효. 2번 X. 동그라미 3번 갑은 을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때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한테 임차권 양도는 배신 행위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동그라미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받아 임차권 병한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병한테 이전되지 않습니다. 연체 차임은 누구한테? 갑한테 줘야 되죠. 띄우겠습니다. 무단 임차권 양도도 확정 유효. 참고로 타인 권리 매매 유효. 무단 임차권 양도도 그대로 유효라는 뜻. 다음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기본 그림은 이렇습니다. 갑을 매매하면서 대금을 을이 갑한테 줘야 되는데 갑이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줬으면 좋겠다. 갑이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제3자. 이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기본 관계, 갑변 관계는 대가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죠. 동그라미 1번 수익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습니다. 원상회복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요약자가 하는 거죠. 두 번째, 수익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익자는 낙약자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낙약자 을이죠. 요약자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갑을 기본 관계를 뜻하죠. 을은 갑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항변권 가지고 수익자한테 항변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정답 3번. 동그라미 3번 채무자 인수인간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전적 채무인수. 이 병전적 채무인수는 제3자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계약 당사자가 제3대 가진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는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제3자는 계약은 기억하세요. 기본은 있는데 맞대가리가 없다.
기본은 있다. 그런데 대가 관계의 문제 가지고는 항변할 수 없다. 맞대가리가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기본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없다기 때문에 셌다는 얘기예요. 기본은 있는데 맞대가리가 없다. 다음 문제. 부동산 매매 계약의 수량 지정 매매. 근데 면적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틀린 것. 담보 책임 한 8회 정도가 나왔네요. 그러면 면적 부족을 모르고 산 선인은 당연히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해야지 맞겠죠. 1번 틀렸고요. 악의 매수인은 알고 산 경우는 당연히 대금 조절하고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담보 책임 선의만 인정되기 때문에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동그라미 4번은 원시적 불능, 미달 부분 원시적 불능은 수량 부족,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 경우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계약 체결상 과실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은 수량 부족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연결해야 되지 계약 체결상 과실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동그라미 5번 잔존한 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죠. 당연히 전부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띄웁니다. 수량 지정 매매 또는 면적 부족은 알고 산 매수인은 아무것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의만 행사할 수 있다. 다음 문제.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8번이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법적 제한으로 법령상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는 권리 하자로 보지 않고 목적물 하자입니다. 법령상 제한은 권리 하자로 보지 않고 물건 하자로 취급한다. 하자 담보 책임 발생하는 매수인의 해제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3번 담보 책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서 이 일반 채권은 10년 소멸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목적물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매수인에게 고지 알리지 않았고 담보 책임 면책 특약을 맺은 경우는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 동그라미 5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원초적으로 매도인한테 잘못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매수인에게도 잘못이 있어서 그 확대가 됐다면 판례는 그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 5번이 X. 띄웁니다.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 그래서 과실상계 법률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수인의 잘못으로 하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서 하자가 만약에 확대됐다면 매수인도 잘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는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뜻. 다음 문제, 계약의 유형에 관한 얘기입니다. 4번 정도 나왔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매매가 나왔습니다. 유상 맞아요. 그러나 유물 계약은 아니죠. 낙성 계약입니다. 낙성 유물은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모변제, 계약금 계약은 보증금 계약은 유물 계약, 나머지는 낙성. 따라서 매매도 낙성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중개 계약은 15가지 전형 계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형 계약이 아니고 비전형 계약. 교환이 나오죠. 교환은
무상 아닙니다. 유상. 계속적이 아니고 일시적 계약. 증여는 편무 맞아요. 근데 유상이 아니고 뭐다? 무상.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는 기부는 있지만 테이크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5번 임대차 계약은 쌍무이면서 유상계약이다. 맞는 지문.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매매교환 임대차는 전부 다 전형, 낙성, 쌍무, 유상계약이라는 사실. 71번 갑은 X 건물이 있습니다. 을소유 Y토지와 교환하기로 합의했고요. 가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금 지급에 대신해서 Y토지에 설정된 근당권 피담보 채무를 이행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즉 갑의 X건물과 을의 Y토지를 교환하는데 Y토지에 설정된 당연히 이 근저당을 누가? Y가 그대로 이행 인수, 채무를 그대로 이행 인수한 겁니다. 교환은 10년에 5번 더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교환계약 체결 후 갑의 규책 사유 없이 이때 갑은 채무자가 됩니다. 후발적 불능에서 건물 관련돼서는 이 갑은 채무자에 해당하죠. 그럼 채무자 잘못 없이 X건물이 멸실되면 이 경우는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된다. 채무자 잘못 없으면 바로 뭐다?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갑이 보증금을 제외한 X건물 소유권을 이 건물 소유권을 그대로 을에게 이전한다면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요. 동그라미 3번 갑을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물 하자 관련돼서 상대방한테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요.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 갑이 피담보 채무를 변제를 게을리해서 채무를 이행했는데 갑이 채무를 이행하자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당권 실행 경매될 염려가 있어서 을이 채무를 변제했다면 을은 교환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 가액을 고지해서 갑이 보증금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띄워볼까요? 상호 재산권 이전 약정 플러스 보증금 들어간 경우도 교환으로 취급한다는 것. 72번 계약금. 이 계약금이 나오면 계약금 해제를 기억하세요. 계약금 해제 이코로 해약금 해제. 이 말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전 매도인께서 원하지 않으면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이 원하지 않으면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 게 계약금 해제죠. 동그라미 1번에 계약금 해제하는 경우죠. 상대방은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 해제는 원상회복 플러스 손해배상에 들어오지만 계약금 해제는 해약금 해제는 원상회복도 없고 손해배상도 없다는 것. 동그라미 2번 계약금 계약은 계약, 주된 계약의 부수에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 주된 매매 계약이 꽝이 되면 종된 계약도 꽝. 동그라미 3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 특약이 있다고 돼 있으면 당연히 위약금 성질이 있다. 동그라미 4번 계약금 포기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임의 규정. 그러면 해약금 해제할 수가 없을 것이고 동그라미 번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때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 해제할 수는 없다. 5번이 틀렸네요.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 일부 지급하고 아직 나머지 6천을 주지 않는 이 상태에서 갑께서 4천 받은 거에다 4천 해서 계약금 해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약금 해제 기준이 되는 것은
일부 지급한 이 금액이 아니고 약정한 금액에 배액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일부 받은 경우에는 그 일부 배액 상환하고 해지할 수는 없고요. 약정한 계약금에 배액을 주고 해지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73번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입니다. 그럼 제목이 이행지체예요. 법정 해제에 관한 거죠. 매회 나옵니다. 지체는 이행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동그라미 2번 계약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로 인한 해제니까 채무 불이행 법정 해제가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갑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은 정기행위, 예식장 화환주문을 기억하세요. 이런 경우는 별도의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4번 쌍방이 수인. 해제할 때 그 한 사람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아닙니다. 전원에 대해서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정답.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갑이고 매도인이 을병. 이때 매매 계약했을 때 갑이 해제할 때는 이 한 사람한테서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병한테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것. 동그라미 5번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음 문제 74번 일방이약. 이 뜻은 이약 완결권을 한 사람이 갖는다는 뜻입니다. 10년에 2번 정도 나왔고요. 그러면 1번 일방이약은 물권계약이 아니고 채권계약. 두 번째 일방이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형성권이기 때문에 표시한 때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승낙 받을 필요 없이 매매 효력이 생긴다. 바로 정답. 형성권을 뜻하는 것. 동그라미 3번 이약 완결권. 당사자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완결권,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원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이약이 성립한 이후 완결권 행사 전 목적물 전부 멸실이 됐습니다. 이행 불능되면 목적물 날아가면 완결권 행사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5번 완결권은 당사자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이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5년 아니고 10년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매 완결 의사를 표시한 때 의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의무자 승낙 관계없이 매매가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75번 문제 수정합니다. 이때 환산보증금하고 지금 환산보증금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에 맞춰서 문제 수정한 겁니다. 지금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9억 5천만 원 임차하여 대항 요건 갖추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2월 10일 현재 환산보증금 기준은 9억 원입니다. 그런데 9억 5천만 원 초과했죠. 그러면 여기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 세표차 대권갱신을 기억하십니다. 세표차 대권갱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3기 연체 해지,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대항력, 대권, 권리금 회수, 갱신 청구권 이렇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계약갱신 요구권, 최초의 계약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 됐고, 두 번째
계약 기간을 6개월로 정했습니다. 이 경우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때는 최단기 보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6개월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동그라미 3번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 갑은 X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할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은 맞는 지문이고요. 동그라미 5번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됐습니다. 이때 임차인 갑이 보증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가? 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 환산보증금 초과할 때는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세표차 대권 갱신 이것이 기본이 돼 있어야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5번. 환산보증금 초과할 때 확정일자 우선 변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 다음 문제. 갑은 을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병소의 X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정이 다시 또 저당권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무가 새로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죠. 주택임대차 매년 나오죠. 그림 그려드릴게요. 즉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에 낀 임차인을 기억하셔야 돼요. 1번저, 2번저 낀 임차인. 그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췄다. 그러면 2번이 경매하더라도 말소 기준은 1번이기 때문에 낀 임차인은 새로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을의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2번이 경매하더라도 말소 기준은 1번. 바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1번 저당권자 우선 변제받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받고 2번 저당권자 우선 변제받는 순서로 배당받으면 된다. 동그라미 2번 무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락인이 전주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매 시 갑의 임차권은 소멸. 동그라미 4번,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 저당권자가 먼저 받고 확정일자 늦으니까 뒤에 받아야 될 것이고요. 동그라미 3번 갑은 무로부터 전부 받을 때까지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네, 확정을 던져가지고 못 받으면 나가야 됩니다. 1번저, 2번저 낀 임차인은 경매가 되면 삭제. 동그라미 5번 정이 갑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76번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 것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77번 갑은 조세 포탈, 강제 집행 면탈, 법령상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을과 명의 신탁해서 등기를 넘겨주었다. 그러면 이걸 한번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갑을 명의 신탁해서 등기가 넘어갔고 병한테 넘어갔다는 거죠. 그럼 일단 갑을 봤을 때 명의 신탁 조강법 없는 법률 혼. 이때 명의 신탁은 유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례 태도를 보게 되면 갑과 을 대내적으로는 갑이 소유자. 근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이 등기 연결된 병은 선악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한다. 단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타당성 무효. 1. 들어갑니다. 을은 갑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 주장할 수가 없다. 대내적 소유자는 누구이므로 갑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갑이 X토지를 병한테 매도했습니다. 혹시 병한테 만약에 매도했다면 이를 타인 권리 매매라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대내적 소유자는 갑이기 때문에 비록 바깥의 소유권 없습니다만은 사실상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타인 권리 매매로 보지 않는다는 것. 동그라미 3번 정의 X토지를 불법 점유했을 때 갑은 대외적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갑은 직접 정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청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직접 할 수는 없고요. 대위 청구할 수 있다. 대외적 소유자는 갑이 아니고 을이기 때문에 직접이 아니고 대위, 정답. 동그라미 4번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병은 선악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하지만 만약에 적극 가담이 들어가면 타당성 관련된 무효가 된다는 사실. 동그라미 5번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X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경우죠. 을로부터 병이 사서 등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병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선악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을 가지고 문제를 낸 것이란 얘기죠. 다음 문제 78번 갑은 을한테 1,000만 원 담보하겠어 을수의 토지 시가 1억 원 가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담보로 들어온 것은 시가가 1억이고 빌린 돈은 1,000만 원이니까 채권자 폭리가 들어가죠. 소비 대차 출발해서 폭리가 들어가고 가등기가 마쳤기 때문에 가담법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병이 X토지에 대한 저당권 취득하였다. 그러면 그림상 갑구에 갑이 가등기된 이후에 을구에 후손이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가등기 후 들어온 후손이 권리자. 가담법 매년 나오고요. 동그라미 1번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을의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생관계는 아니죠. 즉 무슨 얘기냐면 채권이 주고 가등기 담보가 종. 따라서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동생관계가 아니고 채무 변제가 선이행 의무. 그러면 참고로 봅시다. 채권이 주, 가담보가 종. 따라서 이 채무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돈 갚는 것이 선이행 의무. 그런데 청산 절차에 들어가서 마지막 순간에 청산금 지급 의무와 본등기 의무, 이행 의무는 요거는 동시행 관계로 보면 돼요. 동그라미 2번 청산기간 지나기 전 가등기한 본등기 마치면 본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정답이죠. 채권자 폭리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청산기간 2개월 전 미리 가서 본등기하게 되면 청산 절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본등기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 동그라미 3번 을이 청산기간 지나기 전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는 이로써 병,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동그라미 4번 병은 후순위 권리자죠. 이 후순위 권리자는 여기 청산기간이 지나면 여기가 잘못됐어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에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 청산기간 내 자신의 변제기 도래 전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산기간 지나면 안 되고요. 청산기간 내 자신의 변제기 도래 전 경매 칠 수 있다는 것. 동그라미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한 경매가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바뀌죠. 그러면 가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바뀌어서 경락대금에 들어가서 우선 변제받고 사라지는 거죠. 경매에서 정이 새로운 소유권을 치게 되면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멸합니다. 배당받고 끝난다는 뜻입니다. 띄워볼까요? 가등기 담보법 청산 절차에 위반했다. 그러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채권자 폭리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 아주 단순하네요. 집합건물 5분의 4. 집합건물은 매년 나오는 문제죠. 의결정족수. 여기는 재건축결입니다. 공용부분 변경은 3분의 2, 경매 청구도 각 4분의 3, 규약설정 변경 폐지도 4분의 3, 그다음에 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는 각 4분의 3,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의 대항력권과 확정일자 주임법 매년 나오는 문제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임차권, 재산권이죠.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건물만 미치지 않고 대지에도 미친다. 동그라미 3번 묵시적 갱신, 자동갱신. 그러면 특별법은 존속기간 2년으로 보고요. 상가는 1년으로 보도록 되어 있죠. 동그라미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인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 선순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락인이 갑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전 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임차인 을이 만약에 경락인 위치에 간다면, 다시 임차인이 경락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락인이 갑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까?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인 갑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갑의 지위는 탈퇴하기 때문에 그렇다. 동그라미 5번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가 됐죠. 양도가 되면 가압류 채권자는 새로운 양수인에 대해서 가압류 효력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띄워보겠습니다.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이 되면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임대인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 타 국가고시 기출문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변리사 시험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 문제 내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전환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불공정을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바로 정답입니다. 그런데 불공정을 그대로 추후로 인정해봐야 불공정이죠. 따라서 유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부담 없는 증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령에는 기부, 테이크, 현저한 차이, 그게 폭리죠. 근데 증여는 기부만 있고 테이크하기 때문에 증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매에서 아주 싸게 낙찰받았다. 자, 이것이 폭리 행위로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경매는
불공정 법률행위 적용되지 않고 동그라미 5번입니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해서 피해자의 궁박정설 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전환과 추인이 있게 되면 혹시 이렇게도 한번 써보세요. 힘들면 여기 불공정한이 있으니까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공전환 법률행위는 된다. 그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환은 되지만 추인은 안 된다는 사실. 다음은 민사 유치권, 유치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간평사 문제. 그러면 유치권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점유 채권 유치권이죠. 근데 동그라미 1번에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은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채무자께서 상당한 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채권자, 유치권자가 예스할 수도 있고 노할 수도 있는 건 유치권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이게 타담보 제공 청구권 정답입니다. 동그라미 3번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채권자 자신의 소유 물건. 보세요. 점유를 하는데 타인 물건을 점유하면서 그 물건 관련 채권이지 자기 물건 가지고는 자신이 소유자이면서 유치권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동그라미 4번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다. 이때 이 채권자 점유는 유치권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를 주는 순간 유치권 날아갑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제3자 직접 점유하는 유치권의 간접 점유만 인정한다는 사실. 동그라미 5번에서는 점유가 불법행위입니다. 이런 경우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를 띄워드리면 상당한 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하는 것은 채무자 권리입니다. 가끔 채권자, 유치권자가 행사한다면 안 됩니다. 채무자의 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타 기간 문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유치권 두 문제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